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문은 아시겠지만 명문은 여기까지 올라오죠. 인후부까지. 그래서 명문에 허열이 생기면 여자들 목이 많이 아프고요. 이때는 명문화가 약하니까 이중탕하고 팔미. 그래서 육미하고 팔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써보니까 한열 구분이 아주 잘 되고요. 치료율도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근데 상한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지왕은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이걸 키우죠. 예. 그 한국에 그 어떤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육미를 쓰는 환자들은 자궁근종이 커지더라. 이런 게 그분이 이성준 원장이죠. 예. 그분이 상한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쓸 때는 몸에 어떤 튜머라든가 자궁근종하고 난소낭 이런 게 있는가 꼭 물어보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육미, 팔미는 한 일주일 정도 주고 그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건 뭐 한 달씩 먹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바로 주고 그냥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쉴 때 성시, 이거 성시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 목이 쉬었을 때 교사 하시는 분들 목 쉬을 때 시호 승마탕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인후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계속 그럴 때는 후박하고 행인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한 줄이죠. 이렇게 한 줄이 나와 있고 목 이런데 목 쪽 이런 게 있으면 목이 아프냐 안 그러면 뒷목이 아프냐 앞목이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맥기가 있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식은 좀 틀려요. 천식은 이게 그어놓으세요. 11자. 이게 11자 보이죠? 11자. 천식은 이렇게 11자로 나와요. 가끔씩 심장 허하고 약간 구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 11자가 쭉 내려오면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지저분한 태가 이렇게 보이면 이걸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침할 때 가래가 있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잘 쓰는 이진탕에다가 지각, 길경, 과래인, 황금, 폐모를 쓰시면 되고요. 그 천식 환자도 그 갑상선처럼 홍반하고 이렇게 태가 이렇게 하얀 태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갑상선처럼 태하고 홍반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천식에는 저희들이 뭐 지수산 이런 것도 쓰고요. 육미, 양격산, 흉부에 뭐 구수, 야수에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추우면 팔미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전에 기침을 하면 그건 위중에 식적이 있고요. 이럴 때는 사백산과 지모를 쓰고요. 그 습치료할 때 평이산이나 뭐 삼습탕, 불황금, 전기산 이런 거 쓰잖아요. 습기침은 지수산하고 불황금, 전기산 이런 거 쓰고요. 여기 보면 11자라고 여기 보면 11자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식은 이렇게 11자 안에 뭐 어떤 스파이시라든가 임파반 이럴 때 환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천식이 있냐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식도염 이렇게 가운데 크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식도염 이건 지금 이제 근데 이런 크랙이 있는데 가끔씩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자각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그 어떤 위산 역류라든가 그런 걸 안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걸 감안해서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식도염에 이제 얇고 아주 지금 찌꺼기가 별로 없죠. 이거는 이제 초창기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 식도가 이렇게 뭐 별로 뭐 없죠. 그러면 아직 뭐 큰 증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약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러지
위산, 역류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대장 용종이 주로 이쪽에 있거든요. 대장 용종이 주로 이쪽에 이렇게 스팟이 가끔씩 있는 게 있어요. 대장 용종 이쪽은 뭐 자궁근종, 이쪽은 난소낭종, 전체는 변비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식도가 있죠. 식도. 근데 식도는 그 식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상한론 할 때 그 귤피가 아주 중요해요. 귤피는 식도의 어떤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가끔씩 쓰긴 하는데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딱 체해요. 상한론 할 때 우리 다 배웠죠. 체하는데 그때 귤지강이라든가 뭐 복령음, 그다음에 귤피죽이요, 귤피탕 이런 걸 쓰게 되면 이게 흉간의 식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쭉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연화곤란, 뭐 식불화, 뭐 흉관 식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귤피제를 쓰면 아주 환자가 편안해져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이제 위산 역류가 계속되면은 이 식도에 안에 있는 그 세포를 자꾸 자극을 하고 세포를 자꾸 괴멸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식도암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위산 역류를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크랙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여기 에올타 같이 있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보면은. 그러면 식도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되게 심하잖아요. 좀 나중에 나올지만 그러면 이 흉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가끔씩 유방암 환자일 수도 있어요. 폐암, 유방암. 그런 것도 한 번씩 그런 환자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크랙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랙은 있는데 증상이 없어요. 나중에 유방암이었어요. 혈액순환 장애. 그러니까 그걸 유추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초기 식도암 나오는데 이제 이물질이 가운데 크랙 안에 이물질이 좀 생기잖아요. 이게 초기 식도암이에요. 나중에 이제 깃털 모양처럼 되면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식도 이런 주변에 이게 백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제 백태들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여기를 눌러보면 그 심하를 눌렀을 때 이게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심하를 눌렀을 때 잘 체하잖아요. 그 폐전경 놓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태음, 소음, 거름이잖아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소음이고 배 눌러보면 여기만 아프잖아요. 폐전경 놓으면 쑥 들어가고 바로 통증이 없어져요. 좀 밑에 여기는 담전경 놓으면 잘 없어지고요. 그 밑에는 신전경, 여기는 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근데 여기는 금방 없어져요. 통증이 배에 눌러보면 폐전격, 담전격, 신전격, 간, 승격이라 이렇게 놔보면 여기는 거름은 한참 걸려요, 시간이요. 그래서 간을 치료를 했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이쪽 배 아래쪽은.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지 고름이 맨 마지막에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럼 대장장경 놓으시면 많이 없어지고요. 가끔씩 여기가 좌신수잖아요. 우명문이에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 언밸런스. 이건 좌골신경일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문의 화가 약할 때 팔미를 주면 오른쪽 다리가 더 따뜻해져요. 신기하죠? 이게 태가 없다. 그러면 육미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는 방광의 양허, 남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되게 키드니하고 여자면 자궁 쪽, 이쪽이
왼쪽이죠. 오른쪽. 그 구분이 저도 해봤는데 저건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도염 하기 때문에 말씀 이제 드리는데 이제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면이 있고 속쓰리다. 그 위장에 열이 울체돼가지고 그런 경우 저도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면이 있는데 위장에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가운데 크랙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가운데 크랙이 있고 저도 위산 역류가 있었는데 개울하다 먹고 몇 번 먹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형방지왕에다가 목단피 2돈을 넣으면 소화불량이 많이 없어지고요. 속쓰림은 뭐 이진탕에다가 뭐 창출, 신공, 메가, 황련, 감초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속쓰리면 그냥 반하사심탕을 주면은 아주 속쓰림이 아주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주로 보시면 이제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틀리죠. 위아래가 틀리고 이쪽 췌장 에어리어에 아주 필링이 돼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스파이널이 눌려서요. 그 신경이 눌린 거고 이런 거는 지금 음이허한 증상 같아요. 그쪽에. 그리고 배꼽 위로는 저희들이 청형이라고 그러고 배꼽 밑에는 타금이라고 배꼽 밑에는 실체가 있고 배꼽 위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우리 대시호탕이나 그런 걸 무조건 사하면 안 됩니다. 사하면 안 되고 뭐 소시호탕이나 이런 것들로 소시호탕 우리 많이 쓰잖아요. 흉격에 소시호탕 마이너스 바나 그다음에 과루인 그거 써보니까 진짜 흉부 답답한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식도선 주변에 이렇게 백태가 발생을 하면, 이건 이제 림프로 답답하고, 이 속이 답답하죠. 그런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걸 보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지도설이 이제 그 항생제를 먹으면 이게 필링이 딱 되고요. 태가 하나도 없어져요. 항생제 먹으면. 쫙 없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감기 걸리나 이럴 때 태가 이렇게 지도설이 나오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가 없어지는 거는 항암 치료 후에 그 키모테라피 할 때, 그럴 때는 태가 전부 다 없어지고요. 그 면역력이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면서 지도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는 그 식도염은 저렇게 가운데 크랙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태가 아주 지저분하게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만성 식도염은 우리가 그 어깨 아플 때 위장을 그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런 부분이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 이쪽에 크랙이 이렇게 있으면 어깨 쪽도 상당히 부하가 많이 가고요. 또 뭐 허리 아픈 환자들도 다 스파이널에 문제 있는 허리 아픈 환자 여기 만져보면 전부 다 딱딱하죠. 우리가 뭐 여기 아플 때는 보통 그 비전격, 담전격 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소장경, 천종 아플 때 비전격, 소장전격 쓰면은 통증은 많이 없어지잖아요. 금방금방. 그럴 때 왜 비전격, 담전격, 비전격, 소장전격을 쓰느냐. 그 중앙토를 다스리면 그쪽도 많이 좋아진다는, 그렇게 해보면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위산 역류도 있지만 이게 척추 질환하고 같이 가잖아요. 척추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크랙이라는 의미는 이 대동맥에 약간 산화하고 텐션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크랙이 있으면. 왜 크랙이 많이 생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밀가루 음식, 이런 거, 빵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가운데 크랙이 많아요. 이제 스페인식 보면 엄청 많아요. 왜냐면 타코하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그 빵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빵이 빨리 슈가하고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찌꺼기가 계속 차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저게 중앙에 크랙이 많고, 이건 이제 심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걸 보통 깃털이라고 그래요. 이런 깃털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중증이고요. 이런 태가 나오면은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태 잘 안 없어져요. 아무리 해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없어지는 사람들은, 근데 증상은 없어져요. 위산역류 증상은 없어지는데, 이 크랙이 한번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면, 그래서 봤더니 3개월 치료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식도하고 조직하고 지금 다 망가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12지장이에요. 예, 이게 12지장 궤양, 위궤양, 위산, 역류, 12지장 궤양, 토랄리, 스파이널, 그 다음에 뭐 경동맥, 뭐 문제 많죠. 옐로우 태는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약간 심장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건 대동맥, 대정맥이 좀 넓게 나타나서, 저거는 이제 심장하고 대동맥, 대정맥은 우리가 저 증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심장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목에 텐션이 많죠. 이쪽에 투 라인 보이죠. 목에 텐션이 굉장히 많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은 위점막이 만성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점막이 얇아지는 게 위축성 위염이라고, 식도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계까지 오면 이제 위암 전 단계죠. 이 단계 위암 전 단계, 속쓰림, 뭐 팽만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B12 뭐 이렇게 철분 뭐 이런 것들도 장애가 생길 거고요. 이미 흡수의 문제가, 이미 위산 분비가 감소해가지고, 위축성 위염이니까 위산 분비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축성 위염의 원인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거나 그랬을 때, 식도염이 만성이 되면 이게 식도 라인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깃털처럼 이런 게 많이 보이고요. 알갱이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근데 위축성 만성 헬리코박터 몇 번 걸려서 치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지아 어지럼증도 생깁니다. 제 환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헬리코박터가 한 4번 걸렸는데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봐다가 복령 특사탕을 줬더니요, 그 여자분이 이건 자기 이머전시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막 이제 닥터들 엄청 많이 다닌 사람들이, 근데 어지러운데 복령 특사탕을 딱 먹으니까 나지의 어지럼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잘 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와요. 그것만 사러. 근데 잘 버티더라고, 희한하게. 복령 특사탕에 텍사에 이런, 원래 황금, 황룡, 황백을 쓰잖아요. 좀 있으면 하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복령 특사탕이 굉장히 술을 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는 이제 개굴하담이라고 우리 유명한 약이 있죠. 담적병, 소화불량으로 독소가 쌓이고. 근데 이게 위산 역류가 계속되면은 이제 코까지 올라오잖아요. 매끼, 코 이런데 그때 뭐 양배추, 뭐 브로콜리, 바나나 뭐 이런 거 쓰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증상인데 위가 차가워졌어요. 위양,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양이 차가워지면 신양이 데워지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하다 안 되는데 되게 차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팔미를 쓰면 되게 좋아져요. 뭐 평이산, 그 다음에 또 우리 보화탕이라고 어떤 유산용료에 쓰는 게 있었거든요. 오수유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잘 안 떴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궤양으로 넘어갔죠. 궤양으로 넘어가고, 이제 복강에 뭐가 만져지기도 하고요. 예. 궤양성은 이 정도 가면은 저는 뭐 반화사심탕 쓰거든요. 어차피 반화가 궤양을 줄이니까 반화사심탕을 쓰고요. 뭐 스트레스 신경성 위염, 뭐 소화불량, 설사할 때도 반화사심탕이 잘 듣고요. 불면, 상열, 속쓰림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근데 열을 내릴 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상초는 황금, 중초는 황련, 밑에는 이제 황백을 쓰는데 그 상초는 황금은 아시겠지만 뭐 살모넬라, 연쇄장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장염. 황련은 시겔라, 포도상 기운을 쓰고 황백은 하초로 가는데 심방광에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백지황환이죠. 우리 윌리엄 원장님께서 아주 잘 쓰시는 지백지황환. 지백지황환 쓰면 PSA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저도요. PSA 그 전립선 있잖아요. 전립선 안티젠 그거 쭉쭉 떨어지고요. PSA가. 그래서 지백은 그 찾아봤더니 선천적인 면역의 증강항 바이러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황백은 선천적인 신장이 선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뭐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담낭이 있잖아요. 담낭.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담낭에 하얀 태가 있는데 여기 스팟이 하나 있어요. 야, 너 담결석 있냐? 그랬더니 담결석을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 쪽, 이쪽, 이런 스팟들은 지방간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근데 중풍 환자 이럴 때는 양성, 종양 이런 전 단계는 크랙이 끊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랙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종양으로 거의 갔다는, 그리고 3차원이잖아요, 이게. 2차원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종양 쪽으로 지금, 거의 종양으로 간 증상들이고요. 굉장히 심하죠, 이쪽은. 이제 많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심장 라인이 지금 보시면 심장 라인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식도염이 계속 진행되면요. 심장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도가 계속 위산 역류가 있으면 심장까지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까지 코리너리 아레리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V크랙이 생기면 식도염이 계속 진행돼가 혈관 문제가 진행돼서 이제 심장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디포메이션 좀 있는 것 같고요. 변형적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장하고 이런 식도염이 같이 보이면요, 이건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뭐 청심연자탕이나 이런 거 또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심장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심장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 이거는 이제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러면 심허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허로.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나이키 모양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위암이에요, 위암. 저 한국에 있는 누나가 한 7년 전에 갔는데 이런 정확하게 나이트 모양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암 검사 가서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위암이었다고. 위암 수술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드시고.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빨리 진찰을 해서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근데 왜 위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 췌장 영역이잖아요. 자, 췌장에 혈관에 이게 지금 셀리악 에러리 아닙니까? 췌장에 불락이 생기고요. 췌장인데 이쪽은 간이에요.
그래서 간하고 목이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근데 보통 보면 아까 위축성 위에서 위암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근데 위축성 위염은 제 환자들은 그닥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암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식도염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근데 저런 태 있잖아요. 나이키 모양 태. 저건 굉장히 생각을 잘 하고 계시다가 그 저런 환자가 오면은 이 눌러봐서 무슨 종괴가 잡혀나 그러면 바로 병원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이쪽은 이제 약간 십이지장 궤양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쑥 다 들어갔죠. 다 보이시잖아요. 이게 심장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쪽 부분. 하르텍하고는 이건 좀 틀리거든요. 하르텍은 제가 V크랙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게 심장이 들어가면 이거는 고혈압, 우울증, 그 다음에 인썸니아, 그 다음에 유전병. 심장은 제가 심장하고 그 알러지는 유전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그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그 혈관에 텐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황련, 산사, 단삼, 천마, 뭐 숙지, 우술, 삼치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고혈압이 잘 안 떨어지면 개울화담을 한번 써보세요. 제 환자가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울화담 썼더니 혈관이 혈압이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몰된 거는 심장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여기에 보시면 예민하고 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고요. 예, 그런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팔피테이션 이런 건 나 좀 이따 할 거지만 이제 심장약을 쓰면 되고요. 그 심장약을 쓸 때 고려해야 될 게 계속 나오지만 걱정이 좀 있으면 복용을 쓰고요. 공포가 있으면 연골, 슬픔은 지실, 억울함은 치자, 향시, 불안하면 모려. 우리 상한론 할 때 모려탕, 시계감, 뭐 시어, 거저감, 모려탕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좀 정신적인 문제가 다 깔려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PTSD 이거는 뭐 트라우마 있을 때 용골모래를 많이 쓰잖아요. 용골모래는 편도체, 공포,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멜라토닌, 잠 문제, 뭐 탈모. 그러니까 용골모래가 들어가는 거는 마음의 홀딩도 못하지만 우리 배웠지만 그런 걸 다 못 쳤을 때 쓰는데 시험 못 썼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상한론을 하다가 동의보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잘 들을 때는 듣는데 예, 잘 안 들을 때가 많아. 시험을 써보면 생각보다는 잘 안 들어요. 잘 들을 것 같은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슬픔 이런 게 있을 땐 감액이뷰탕, 뭐 칠정, 울결 이럴 때 뭐 부두갈 때 쓰고요. 분노 뭐 이런 게 있을 때 감염소에서는 약간 분노고요. 그죠? 그래서 앵거가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를 이런 심장 영역이 들어가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앵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앵거 신드롬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슬픕니까? 물어보면 환자들은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대부분 다 슬픔이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가끔씩 화가 난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일단 감히 소요부터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현대 사회에서 저기 앵거 신드롬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감히 소요사이 요즘에 굉장히 잘 워킹을 하더라고요. 남자건 여자건. 남자한테도 굉장히 이게 뭐 여성 호르몬이 요즘에 뭐 음식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감히 소요사이 잘 들어가요. 요즘에.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칠정병에 그 부종이 있으면 분신기움 쓰라는데 분신기움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 금지 약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만드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빛낭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대복피 이런 것들은 그냥 얘기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빼고 쓰고. 예, 부종이 없으면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부종이 있으면 칠정은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불면, 팔피테이션, 인썸니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분노가 있으면 감이 소요, 분노가 없으면 감이 기비. 이게 가장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황련, 복령, 치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우리가 고혈압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왜냐면 혀는 심장의 싹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잘 다뤄야지만, 고혈압은 일단 분노예요. 분노는 간이고 칠정이죠. 예. 그래서 소요산, 뭐 기비탕, 뭐 개울화담 이런 거 쓰고요. 그다음에 또 과부산이증이라고 여자들 요즘에 남자들이 좀 빨리 죽잖아요. 혼자 남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과부산이증이라고 하거든요. 과부산이증은 비군이라든가 승려, 과부, 그 불안하고 음증이 초조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사물탕, 인삼, 복신, 진피, 시오, 강할, 향부자, 감초를 주면요, 사람이 바뀐답니다. 저도 한 번인가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정이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오, 억간산이라든가 이런 거, 귀비탕에 뭐 시오, 목탄피, 치자, 과부산이증에 그런 거 쓰고, 만약에 부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신기음 쓰고, 분노는 뭐 유굴탕, 그 다음에 배신당하고 돈 떼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탈영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기비탕에다 시어 목탄피 치자, 시어 목탄피 치자가 전부 다 그 울화, 간, 소양인양 막 이렇잖아요. 막 울화가 치밀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지금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고, 우리 비방이지만 이제 서여환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소화 뭐 이럴 때 우리 뭐 감맥대조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감맥대조 써봤는데, 개용모, 시용모 써보고 감맥대조 써봤는데 잘 워킹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오 계지탕은 좀 잘 워킹을 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 베이스는 그냥 시오 소관산, 소요산, 감이 소요산, 감이 기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황련, 복령, 치자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박동형 부정맥이 있잖아요. 이 크랙이 아주 많죠. 크랙이 많은데, 자, 뭐 심방 조기 뭐 박동, 심실 조기 박동, 뭐 심방 세동, 아트리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보면 보통 뇌졸중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뇌졸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뭐 헤파린,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뭐 우리가 니코틴이나 뭐 알코올 이런 거 먹었을 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박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레귤러 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맥이 한 번 뛰다가 쉬고, 두 번 뛰고 쉬고, 세 번 뛰고 쉬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맥이 이제 부정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왕제 이런 거는 커피를 일단 무조건 끊으라고 해야 돼요. 끊으라고 하고, 이제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을 바로 뭐 심정격 이런 것도 놔보고, 그 심상 1, 2, 3 이런 것도 놔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정격, 소장정격,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십자가 문양이 있으면요, 이거는 2000판, 3000판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밸브 있잖아요, 밸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밸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정맥에 그 비전격 소장전격을 놓고요. 그다음에 또 비전격 담전격을 한번 놓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잡혔어요. 뭐 근데 솔직히 그 리키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밸브에 리키가 생긴 거는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소장전격은 모든 걸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좋아지긴 하는데 밸브가 리킹이 있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부정맥은 아주 잘 잡혔어요. 그 보통 황련탕 뭐 이런 거 주기도 하는데 부정맥에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 중에 뭐 서요한도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비전격, 소장전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자, 이 심장을 바로 건들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고수니까 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갑기토잖아요. 그래서 담전격, 비전격을 놓으면 토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전에 위산역류나 더해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가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고요. 아까 상통 있잖아요. 비소장. 자, 호르몬 문제인데 호르몬 언밸런스는 심장의 어떤 SN 노드에 불합리를 여기 보면 상통에 나와 있잖아요. 소화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비전격, 담전격, 비전격, 소장전격을 놓으니까 이게 맥이 금방 잡히더라고요. 한 번 뛰고 쉬는 게 갑자기 3번, 4번, 5, 6번 막 이렇게 쭉쭉쭉쭉 뛰는 게 쉬는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하유숙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충이 있는데, 뭐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그럴 때, 몸이 차가운데 알러지 비염도 있고, 몸에 물이 많다. 그럴 때, 심하유숙이로,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뭐 소초능탕 쓴다는데, 저는 잘 안 써봤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심장에 트리크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리크랙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데, 이쪽, 이건 저번에 레프트 안테리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V크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V크랙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하르텍 징후가 이제 초기 관상동맥 징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CPR을 한다거나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그 검사를 하면 이게 주로 이 관상동맥 질환은 캐시피케이션이죠. 석회화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관상동맥 안에 석회가 계속 끼어가지고 그게 계속 막혀가는 거죠. 그러면 병원 가면 스텐팅이나 바이패스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1단계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데 보면은 100 몇 살 할아버지 뭐 평생 뭐 먹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콩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청국장에 이제 K2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타민 K2. 그래서 청국장, 낫또 이런 걸 K2가 그 혈관 청소의 그 아주 최고의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K1, K2 이런 거를 복용하면 K1은 그 시금치나 나도 지금 옛날부터 계속 케일, 그 스트레티 케일을 그 녹색 채소를 계속 먹으라고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청국장도 같이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경 형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향시를 쓰는 이유가 바이타민 K2가 있어가지고 이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실 치자시탕 이게 귀비탕의 옛날 버전이거든요. 고방에 불면 흉비, 그다음에 치자 대왕시탕 이제 보면 나오죠. 치자, 그다음에 대왕 변비가 있겠죠. 이 숙취의 최고방, 그다음에 치자 생강시탕 문제 있고, 그다음에 약간 나지야 생강증 향시, 그다음에 치자시탕 우울증 정신과 부인과, 그다음에 귤지강 치시 귤지강이 있는데 이건 체하면서 이런 크랙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체하면서 이런 V 크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위장하고 심장하고 같이 치료가 하라는 얘기가 이런 방제를 보면은 나오고요. 그 뭐 우리가 쓸 때는 뭐 혈부추고탕 쓰기도 하고 뭐 계지복령안도 쓰기도 하고 도홍사무통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준경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좀 해놨고, 이런 초기 증상에는 이런 것들을 막 쓰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해백이죠. 해백은 관상동맥 안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지실해백 계지탕 써봤는데 그닥 원하는 결과를 엿지는 못했어요. 차라리 지실해백 계지탕 처음에 엄청 우린 약속을 했잖아요. 처음에 10년 전에 상언론 쓸 때 다른 거 합방하지 말자. 그래서 원방대로만 계속 쓰다가 지실해백 계지탕 하루에 3번씩 막 먹이고 그랬는데 부정맥도 그대로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른 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뭐 다른 것도 하니까 잘 듣고, 초창기에는 잘 듣겠죠.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심장선이 식도선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주 나와 있는데 좌신수 우명문,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좌신수 우명문이 있고, 일단 그 부신선 자극은 심장 긴장하고 혈압 상승을 하고요. 부신선. 그러니까 신장하고 그 혈압하고도 관련이 여기서 보면 바로 부신은 제가 여기가 끝에가 튀어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부신인데, 그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에디슨 디지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는 코티졸하고 알데스테론, 안드로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에는 아드레날린이, 우리 잘 아는 그런 게 있는데, 고혈압은 알데스테론하고 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하고 문제가 그 어떤 그 호르몬 언밸런스. 그래서 이제 부신이 우리가 볼 때 허리가 왼쪽으로 아프냐, 오른쪽으로 아프냐,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심장선인데, 에올타 베네키아바가 있잖아요. 대동맥, 대정맥. 근데 대동맥, 대정맥은 이게 크게 나오죠. 이게 넓이가 커요. 그래서 심장선하고 구분이 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로 넓은 크랙이 있을 때, 이거를, 대동맥, 대정맥, 그 다음에 뭐 삼지창인데, 심장선은 이런 사선형 삼지창이고, 이걸 에올타 베네카바는 세로형.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대동맥 이런 협착증은 잘못 터지면은 대동맥류로 인해서 바로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근데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 유전 이런 대동맥류는 여성의 X 유전자가 하나 없거나 유전 질환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이런 질환. 그다음에 그 터너 증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판 엘러스 뭐 이런 증후군들이 이때 대동맥에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대동맥을 개울하담을 주면 좋아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이런 것도 심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대동맥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한 상태죠. 여기 보시면 이제 V크랙이 완전히 진행이 됐죠. 그러면 곧 산타마리아를 예?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시비어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시비어 한데 이렇게 V크랙이 시비어인데 이렇게 옐로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염증이 시작된 거고요. 심장에서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 브레인에서 터집니다. 이렇게 브레인 영역이죠. 심장이 터지지 않으면 브레인에서 거의 지금 중풍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거의 다. 옐로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황태가 심해지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보내십시오. 예. 침노타가 하르텍 오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랙이 있고 심장에 크랙이 있고 황태가 있으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면 병원 가서 혈맥이 한 100번 이상 120, 130 뛰면 바로 그냥 가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정기적인 신호에 과부하가 걸렸느냐 안 그러면 심장이 막혔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걸 다 그 치료해 주거든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이런 증상들은 가끔씩 그 말기암 환자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요. 암 환자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막 뭉친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이 뭉치고 땅이 살 수 제가 천재인이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땅이 아주 붉게 나타나요.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뭉쳐요. 말기암 환자. 그런 환자들. 자, 이 환자는 이제 사망한 환자. 그래서 점점 음이 거의 고갈이 됐다가 빨갛잖아요. 빨간 건 아직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심장 부분에 문제가 많고 점점 옐로우로 바뀌다가 이렇게 경동맥이 또 막히죠. 익스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옆에 중풍 환자는 태가 이렇게 넘어가요. 완전 여기까지. 그래서 이 환자는 식도염 환자겠죠. 식도염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르텍이 식도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좀 많이 있고요. 뭐 하지 정맥류 뭐 이런 것도 뭐 다 온몸에 다 문제가 생겼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여기 보시면 약간 십자가형이 좀 보이긴 해요. 이쪽에 좀 특이하죠. 여기 뭐 이런 것들은 관상동맥도 있지만 그 여기 나와 있네요. 판막의 증상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심장의 좌우 사이드에 약간 이런 이상한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심장 기형이 보이죠. 이것도 하르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언제 하르텍이 왔는지, 55살이 왔는지 60살이 왔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딸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심장의 기형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있고요. 굉장히 그 마인드가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약에 심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러닝머신에서 뭐 우리 드라마 보면 러닝머신 달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그걸 심장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죠. 근데 이거 심장 디포메이션은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환자가 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허혈성 혹은 기형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심장은 심장 영역이 횡문이 나타나면 심혈관중 관상동맥 분지 아까 전에 그 관상동맥 분지 옆으로 가는 분지 있잖아요. 그게 그런 크랙이 나올 수 있고요. 관상동맥 옆으로 가는 분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사람 인자잖아요. 이건 사람 인자인데 이거는 양격산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양격산을 쓰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격산은 원래 흉부에 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인자가 나오면 이게 심장에 열사하고 열독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혀가 구설 생청 있잖아요. 입이 잘 헐고 그런 사람한테 양격산을 쓰잖아요. 그 화병 이런 것도 한번 흉부에 열이 꽉 찼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쓰라고 정정률 원장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그 다음 심장 주위에 이렇게 림프 있잖아요. 림프 이런 게 있으면 투명한 게 막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 이런데 투명한 게 막 이렇게 보이죠. 이건 이제 심장의 막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하르텍 올 것 같고 이런 게 참 애매해요. 이런 게 위장도 같기도 하고 심장인 것 같기도 하고 화병이죠. 여기는 심장이 안쪽이 막혔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면 이 안쪽이 막힌 거잖아요. 레프트 그다음에 가운데 막혔고 여기 우울증 자감초탕도 있긴 하는데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허 피곤하고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좀 비슷하게 보이죠.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큰 문제 없고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명 맞추면 아주 그냥 명이 되는 거죠. 혀 보고 이명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귀 모양으로 딱 나옵니다. 네. 왜냐? 이게 레프트 브레인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트 브레인, 레프트 브레인인데 여기는 반대잖아요. 태가 반대라는 거죠. 이건 채, 이거는 브레인. 태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이쪽 프레셔가 가겠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음어잖아요. 위음어는 평위산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평위산은 창출이 있어가지고 드라이시키면 더 아프겠죠. 그래서 평위산 먹고 쓰리다 있잖아요. 위음어죠. 그러면 평위산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보험을 해줘야겠죠. 무슨 양영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심장을 하면서 가장 머리 아픈 게 우울증 환자들. 자기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당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도 위음이 이건 전체 음이 다 상한 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랙이 막 보이잖아요. 이런 크랙들. 크랙 보이면 여기는 넥부터 시작해서 숄더, 로백, 머슬 다 데미지 받은 거죠. 그죠? 좌우가 똑같이 스팟이 있으면
lower back pain 한쪽만 있으면 지방간. 그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바로 가서 쓸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뭐 심전도 검사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심장과 위장이 있는데 심장, 위장이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위장에는 저렇게 태가 있고 심장에는 크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귤피라든가 이런 거 미주신경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 귤피 막혔을 때 그다음에 뭐 복용음 같은 거 심장 문제. 근데 복용을 쓰려고 그러면 약간 새드 해야 되겠죠. 캄다운. 부교감 신경 실조증이니까 복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미주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심장하고 미주신경이 같이 문제가 생겨서 복통이 막 생길 수 있어요. 미주신경은 다 그 이쪽 소화기를 담당하는 신경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복용음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배도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림페릭 서큘레이션이 별로 안 좋고 배가 빵빵하고 위장간하고 위장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태가 있잖아요. 위장에 태가 있고 여기 크랙이 있고 심장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흉곽 이런 이쪽 토라식 덕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보면 아까 전에 좀 틀리죠. 아까 전에는 그 대동맥, 대정맥이 넓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딱 여기만 이렇게 뭔가 심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베이거스 널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 흉곽에 지금 아까 그 탄력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엄청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PTSD 그런 거 됐을 때 그 다음에 자 여기 폐 나오잖아요. 그 폐에 스팟이 있으면 한쪽이 있으면 그쪽에 유방암이라든가 폐 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약간 크게 나오고 알러지 폐는 약간 작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 걸리면 이렇게 빨간 스팟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비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소의 그 농도가 떨어져서 다들 피곤해요. 그 코비드 이후에. 그러면 폐를 좀 좋게 해주면 뭐 연교 폐독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뭐 이렇게 맹문동탕이라든가 맹문탕 뭐 잘 듣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써가지고 폐 기운을 좀 좋게 해주면 피로가 훨씬 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밤에 막 기침하거나 오래된 기침, 밤에 기침 이거는 그 신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가 그 성해가지고 수가 마른데 속하고 또 혹은 진액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좌신수에 수기가 넘치면 뭐가 되죠? 담이 되죠. 그래서 담이 또 비장이 생담하고 폐가 저담하기도 하지만 수기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육미를 기본방으로 해야 되겠죠. 좌측은 육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좌신수. 그래서 그 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이렇게 폐모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열이 있으면 지모 항백도 쓰고, 그다음에 가래가 있으면 이진탕도 좀 합방하고, 그렇게 이렇게 폐 영역을 잘 보시면 그 알러지 패턴하고 이런 거 잘 볼 수 있고요. 9시가 되겠네.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좀 하느라고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폐 보면은, 폐는 이렇게 넓게 나오죠. 이렇게 넓게 나오고, 폐렴 걸리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렴 환자들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초기에는 연교폐독 쓰고, 그 다음에 청패탕 이런 거 쓰고, COPD에
그 다음에 만성은 뭐 맹문노탕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췌장, 담낭 다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셀리악 아르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블로팅이 있다. 이거는 뭐 위산 역류가 아니잖아요. 기능성 소화장애, 블로팅 뭐 이런 게 있으면 육군자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육군자탕 나오죠. 위에 팽만감 있을 때 육군자탕 쓰고, 여기 보시면 파킨슨 나오죠. 파킨슨 나오는데 파킨슨은 제가 볼 때는 억간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억간산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성 소화불량 뭐 반화사심탕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읽기도 힘든데, 글림페릭 시스템이라고, 이게 잠자고 있을 때 뇌 척수액이 드레인이 안 되는데, 잠자고 있을 때만 이게 드레인이 되는데, 그거를 뇌의 교섭배 글리아라고 한답니다. 글리아하고 림프하고 합성인데, 이게 망가지면 치매하고 파킨슨, 불면 이런 게 뇌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 아밀라젠, 아밀로이드나 타우 이런 거를 이게 뇌 브레인에 파킨슨 이런 게 생기는 게, 이게 자고 있으면 푹 잘 때 드레인이 내려와서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파킨슨하고 치매에 걸리는데, 그때는 청내탕을 쓴다고 그랬죠. 청내탕은 원지, 석창포, 복신, 이 듣기만 해도 아주 기억력이 막 공부하실 때는 이 청내탕을 한 번씩 드시면, 복신, 엊그제 내가 이거 지어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네. 그 밑에 보면 쭉 나옵니다. 배관 시스템, 브레인의 배관 시스템, 이걸 잘 했을 때 좋아지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크랙이 크게 있을 때는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애트로피, 전형적인 거죠. 애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위산, 만성 위산 역류, 그 다음에 뭐든지, 자, 이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생기는 거는 식적이죠. 뭐 고기 먹고 두드러기 생겼다. 그럼 평리산하고 산사를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만성이잖아요. 이거요. 크랙은.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기능성 소화 불량이 있을 수는 있겠죠. 크랙이 없더라도.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급성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 두드러기, 저기 오 대표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위 한격, 위 열격 쓰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식적이죠. 식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화병, 스트레스 화병. 저거는 평이산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 음허가 없잖아요. 스트레스성, 평이산, 화병, 위하수, 그 정도. 애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가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역류성.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상한론에 오한이 있을 때 적환을 쓴다고 그랬어요. 오열이 있을 때 생강사심탕 한번 써볼만 합니다. 이거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